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도 오랜만이라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서 얼굴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고성국 TV가 구국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해오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서울역에서요. 이번 지난 18일은 서울역이 좁아서 네, 남대문, 숭례문 쪽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25일도 네, 다음 이번 토요일도 숭례문 쪽에서 집회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또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네, 뭐 기각을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네, 전 국민이 지금 지지율 50%가 아니고 지지율 60% 가고 1,000만 모이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여론조사 오면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또 주변에 좋은 방송들 특히 고성국 TV 방송 퍼나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야들 제가 말은 뭐 사법 카르텔이나 좌파들이나 민주당 야들은 그 날짜를 거의 3월 초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예. 그래서 5구 대선했는데 걔들은 그런 거 잘 맞춰요. 그래서 3월 10일 정도 맞춰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 따지면은 설 연휴 빼고 나면은 딱 한 달 남는데 한 달 동안은 전 자유파 국민들이 다 들고 일나자. 다 들고 일나서 뭐 지방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은 서울로 집중해서 네. 한판 실질적인 내전 상태 한판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제가 한남동 1차 대첩, 2차 대첩을 취재하러 거의 매일 나갔는데요. 거기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공화당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조원진 대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불러주시냐. 막 항의성 요청을 하셔가지고. 애국 투쟁은 뭐 각 분야에서 혹은 예. 각 장소에서 하는데 네. 뭐 시간적으로 3월 1일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2월 마지막 주가 될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 국민 전체 구국 투쟁을 서울 한복판에서 해야 된다. 네. 아마 그 여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를 이끌면서 예. 그렇게 가면은 조사 상황도 한 60%까지가 안 가겠느냐. 네. 또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오늘 뭐 서부지법에는 긴급 의안 질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상하다. 어. JTBC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 내용 가지고 좀 제대로 싸워라. 그 특정 몇 사람들은 소위 이 유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많고 유튜브나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 지금 서부지법 관련된 폭도로 몰고 있는 이 상황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라.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느끼는 순간에 이 판은 끝난다. 예. 그랬으면 우리 좋겠어요. 대표님이 재선하셨던 거예요? 삼선하셨던 거예요? 삼선했죠. 삼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독립된 기관인가 동시에 입법 하나를 하면은 한 최소 300만 명 정도가 관련되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부정선거 방지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사람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아무튼 12명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야당한테 압박을 해야 되는 게 네. 전 부정선거 문제 아무튼 뭐 업무라고 하고 계속 떠들었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덮고 갈 수는 없다. 네.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하려면은 서버를 다 열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뭐 몇 번 가서 이제 그 조사를 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서버를 안 연 상태에서 암만 껍데기 박아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반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앞으로의 선거, 뭐 지방선거가 네. 됐든 뭐 우리가 조기 대선은 안 원하지만은 그런 선이 됐을 때 이 부정선거를 없애는 방법은 민주당한테 요구를 해라. 국민들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투표소 개표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사전선거도 투표소 개표, 본선거도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행안위 간사하고 선관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밖에 없다. 경찰만 더 지원해주면은 투표소 개표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지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의 문제는 투표소 개표의 상황들을 몰고 가서 네.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된다. 이래 보죠. 좀 전에 이제 서부지구 사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작심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적어도 국민한테 알리는 측면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108명이나 되는데 저거 왜 저러고 있어요? 보시기에 어때요? 공수처 만들 때, 공수처법 만들 때 2019년 제가 마지막 국회의원 그때니까 저 혼자 텐트 치고 꼼수 위성정당하고 39일간 제가 국회에서 농성했어요. 네. 그때 내가 2019년, 2020년 그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118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8명 단식 들어가자. 그 118개 텐트를 국회에 치자. 그러고 실려 나가자 전부. 네. 그러면 공수처법, 꼼수 위성정당 막는다. 이 거대 야당을 만든 것도 꼼수 위성정당의 영향이 되게 커요. 예. 예. 그다음에 이 공수처법 옥상옥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의 사법 장악을 하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붙이면 그때 내란하고 외환죄는 예. 공수처법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아하. 그거는 공수처에 넣으려고 공수처가 그 정도 능력 안 된다. 뭐 35명 뭐 40명까지 어떻게 내란 외환을 조사하냐. 네. 이런 논쟁이 있다가 이거를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잖아요. 그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길 때 그냥 넘긴 게 아니고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논쟁했죠. 경찰에 넘겼다. 거기 10수년간 최소한 논쟁. 그러면은 수사권. 그 수사권 문제를 경찰에 넘긴 거는 합의해서 넘겼잖아요. 네. 지금 이 모든 발단이 공수처가 저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은 짬짬이 된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그러면은 공수처가 자기가 수사권이 없는 거를 수사를 하겠다. 그 직무유기를 수사한다. 네. 그거 가지고 내란을 수사한다. 그래서부터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런 그 불법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불법. 네.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안 속는 거죠. 네. 8년 전에 속아서 정말 지켜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국민들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번에도 속아. 그런데 속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는 문재인 때는 속아서 문재인이 나라 말아먹겠어. 뭐 그래도 뭐 저 인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라 국간 다 털렸잖아요. 그 다음에 악법 만들려고 헌법까지 바꾸려고 했다가 자유를 빼고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막았다고. 네. 그런데 이 이재명은 벌써 다 드러났잖아요. 네. 23개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그 법안만 통과되면은 그냥 사회주의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23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양곡법, 그냥 돈 그냥 풀어주는 거야. 방송상법, 방송을 거의 좌파 시민단체가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은 그다음에 민주화 유공자법, 4.3이나 여순 이 문제를 전부 민주유공자로 간다는 거고, 그때 80년도 민주화 투쟁에 우리가 말하는 5.8 9세대들 또 민주화 유공자로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가 통과가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고 또 지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싸우겠다는 투쟁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국민들을 깨치고 있다. 특히 2030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예. 도와주는데 고맙다 지금 생각하죠. 그 법안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좌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문재인 때처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지그들이 압도적 다수고 모든 악법들을 다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계속 두드려주면 이게 이제 법과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수많은 그 악법들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이 아직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되지 않고 이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검사들 혹은 감사원장, 뭐 감사원장은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탄핵, 특검 탄핵 전국도 화가 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예산조차도 못하는 상황을 딱 왔을 때 느낌은 예. 아 이거는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죠. 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좌파들이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아니 대선에 지금 불복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무정부화 시켜버리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하고 불복하는 사태 그게 내란이죠. 네. 그게 내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아무리 방송에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방송들도 가짜 보수다. 걔들이 이제 안 속는 거죠. 왜냐면 많은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고성국 우리 박사님 같이 뭐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은 100만, 200만, 300만이 하루 아침에 다 본다고. 그게 이제는 진실을 팩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안 속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달밖에 없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싶으신 분들 다 들고 올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싶어요. 조은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하게 되면 국민 여론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변론을 어제 그저께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변론하러 출석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지금 군들의 대한민국 군의 그 장성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네. 국회에서 울고 거짓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의 말로서 다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엄을 한 게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과 직접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불법적인 공수처는 뭐 수사에 응하지 않지만은 불법이니까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물론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한 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잖아요. 예, 12월 7일. 그거 다시 한 것도 잘못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국회가 1심, 2심을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하, 예. 그런데 그것 또한 일세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재명의 충성파들 특히 이재명한테 붙어서 뭐를 좀 원하겠다는 그 사법의 정치 법관 복을 입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충성심들이 더 이제 자유파 국민들을 뭉치겠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씀도 경험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일사천리로 막 가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네.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8년 전에 우리가 그 참담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때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어요. 하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쟁 의지가 있다. 두 번째는 100만, 200만, 300만이 광화문에서 모이고 있다. 세 번째는 기성 언론, 올드 미디어는 다 장악됐지만 여전히 그러나 자유파 유튜브가 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 더 이제 예. 2030 세대. 2030 세대가 이제
2030 세대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음. 이번에 그 서부지법의 문제, 저는 뭐 폭력을 원하진 않지만은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원 구속을 간다? 거기에 대한 저항은 엄청날 거예요. 네. 이게 2030들의 저항은 동질감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내 친구들을 음. 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원인을 왜 얘기 안 하냐? 불법 탈법은 누가 했어요? 아니 공수처가 했잖아. 공수처하고 경찰 국수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불법 탈법에 저항한 거잖아요. 네. 물론 폭력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아무 그다 다 초범이고 젊은 사람들을 다 영장을 청구해서 그냥 감옥 보낸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댓글창에 우리 조원진 대표 오랜만에 모셨더니 너무들 좋아하시고 왜 자주 안 불러주냐 그러시는데 아니 저희가 자주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조율이 잘 안 돼요. 좀 자주 나오시면 좋겠네요.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자유파가 워낙 뭐 어디 종북주사파하고 다른 게 뭐 유니폼 입고 조직돼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막 용광로처럼 들끓으면서 그러나 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자유파 국민들께 오늘도 헌재 앞에서 또 수만 명이 모일 거고 토요일 날은 아까 남대문 숭례문 네네. 앞이라고 우리공화당 집회를 말씀하시는데 몇 시인가요? 저희들 12시부터. 예, 12시부터 그리고 1시부터는 이제 광화문에서 그것은 이제 집회 마치고 예, 헌재까지 예, 행진하시는구나. 행진해서 예. 헌재 앞에서 2부 집회. 그래요. 기왕 가실 거면 광화문 쪽으로 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 이제 함께 어울려 가는 그 크게 하니까 예. 우리가 가면 방해될까봐 약간 비켜가죠. 알겠어요.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켜야 됩니다. 이번 8년 전에 앞장섰던 저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스럽고 또 투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2030 젊은 분들한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기각돼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